부조성과 관중몰이를 위해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도 울산현대 홍구장인 문수구장이 개방됩니다. 허가 건축물로 고발 조치한 견본주택에 대해 해당 구청이 이틀 만에 건축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예금이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내일은 무더위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식약청이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현대가 K리그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관중 동원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축구 붐 조성과 관중몰이를 위해서 문수구장을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울산 현대 홈구장인 문수구장에 프로 선수가 아닌 꼬마 선수들이 누비고 있습니다. 모처럼 밟아본 잔디여서 공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마음만은 이미 국가대표가 된 듯합니다. 류상철 선수와 홍명보 선수가 뛴 문수구장에서 뛰니 영광이고 또 제가 프로가 되어 뛰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울산 지역 6개 초등학교와 2개 클럽팀을 초청해 월드컵 경기장 체험 행사를 펼친 겁니다. 관중이 적거나 또 이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꿈나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열정을 가지고 좋은 선수로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곳을 홈구장으로서는 울산 현대의 현재 성적은 K리그에서는 상위권인 5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국내 팀 중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과 달리 관중은 대래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중이 찼지 않아 지난해의 경우 17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월드컵 이후 A매치 유치는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시설공단이 최근 경기 관람을 1층으로 제한한 데 이어 유소년 팀을 초청해 축구 붐 조성에 나선 겁니다. 아울러 청소년 일반인들에게도 구장을 개방해서 축구 저변 확대는 물론 관중몰이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구청은 고발 조치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틀 뒤 정상 건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의 한 모델하우스. 지난 5일 무허가 건축물로 구청이 고발했지만 이틀 뒤 정상적인 건축물로 바뀌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사업자는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해 구청에 신고했지만 지주들의 사용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했고 동의서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울산시는 구청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 18일 시로부터 명령을 받은 뒤에야 현장 확인에 나섰고 지난 5일 뒤늦게 해당 모델하우스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남구청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고발 조치한 이틀 뒤 축조 신청을 통과시켜 정상 건축물로 만든 것인데 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건축도 건축을 이미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고발을 하든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게.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도 벌금만 내면 정상화되는 법규가 불법 건축물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도로나 주차장을 돌며 체납자를 단속하는 이른바 왕눈이 차량이 울산에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은닉 재산을 실시간 파악하는 전자 시스템이 도입돼 체납자들의 설당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조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장 주차장에 왕눈이 차가 떴습니다. 체납 여부는 물론 체납 종류와 금액까지 단번에 나옵니다. 이 같은 왕눈이 차량은 체납 차량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납자의 신용평가 정보를 활용해 실시간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중구청이 지역에서 처음 도입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국내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 특히 주거래 은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정보회사와도 연계해 체납자가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면 숨어있던 부동산 재산을 자동 압류하기도 합니다. 체납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점이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압류를 쉽게 할 수 없었던 점을 한꺼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압류하고 조심하는 데 있어서 최소 한 30일 정도 기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런 전자예금 압류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최소 5일 이내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압류를 할 수 있고. 중구청은 100만 원 이상의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가동해 체납세 징수액을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 지역 대형 제조업 사업장의 고용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1000명 이상 사업체의 고용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15.23%로 10년 전 23.69%에서 8%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울산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 고용 비중이 다시도에 비해 높지만 설비 자동화로 고용 여건이 변하고 있어서 장기적 안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출금융과 관련 행정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지난 주말 제주에서 가진 의원 연수회에서 수출과 내수 진작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상위 연수에서는 또 울산시 관계자가 나와서 지역 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위 회의원사의 지분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울산시가 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외 유치 투자단이 방문한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해외 투자 유치단이 방문한 일본과 미국 등 186개 해외 기업에 울산의 투자 환경 등을 알리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울산에 진출한 113개 해외 투자 기업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해양 플랜트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모두 6억 달러 규모의 해양 설비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4억 달러 규모의 원유 생산 플랫폼 건조 계약을 맺은 것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 미국 유전 개발업체 2곳으로부터 각 1억 달러 상당의 육상가스 생산 설비와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원유 생산 플랫폼 공사는 전체 중량이 3만 5천 톤에 달하며 울산 해양사업본부에서 시작해 오는 2015년 인도할 예정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바닷가를 찾아 회를 즐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바닷물 온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이 기상캐스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회 한 접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어패류를 잘못 먹었다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환자 수는 해마다 100에서 200명 정도인데 6월부터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바닷물 온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수 온도가 낮을 때는 장염 비브리오균은 활동이 없다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갈 때 급격히 증식을 해서 주변에 있는 어패류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조리한 뒤에는 뜨거운 물로 칼과 도마를 잘 씻는 게 중요합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는 가급적 어패류를 날로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되며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음식을 가열하여 드셔야 됩니다. 또 어패류는 구입하면 바로 냉장 보관해 균의 증식을 막는 것도 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브리오 식중독에 감염되면 복통과 설사가 이어지고 심할 경우 치사율이 높은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오늘 새벽 2시 7분쯤 중구 방구동 방향 아산로 양정일교 부근에서 육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6대의 차량 가운데 한 대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울산 고래 축제에서 방문객 1명이 사용한 돈은 지난해 4만 원보다 15% 많아진 4만 5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고래문화재단은 또 올해 축제의 생산 유발 효과는 요식업 36억 원,
숙박업 20억 원, 소매업 13억 원, 그리고 도로 운송업 12억 원 등 84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68만 명, 체류 시간은 태화강 행사장이 4시간 10분, 장생포 행사장은 3시간 21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다음 달 2일부터 중구청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중구청은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민원인들의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최초 1시간은 무료입니다. 동구 지역 대표 공원인 큰마을 산림공원과 영덕 호수공원이 하나의 산책로로 연결됩니다. 동구청은 오는 10월까지 큰마을 산림공원과 명덕 호수공원 사이 2.79km 구간을 편백나무 숲길로 만들어 새로운 산책 코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수생 생태계 보존을 위한 외래어종 낚시 대회가 오늘 문수체육공원 내 청춘의 못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가족 단위의 낚시꾼 100여 명이 참여해 토종 어종을 위협하는 베이스와 블루길 등을 낚았습니다. 한편 일부 참가자들이 자리 확보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거나 담배를 피워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은 장마 전설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지방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19일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뭐? 묵은 살?